해리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몸이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내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더러운 존재라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28살 해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의 침묵, 동생의 피하는 눈빛, 그리고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만 남았다. 그녀는 가방 하나 들고 서울 변두리 원룸으로 향했다. 밤새 울다가 새벽에야 잠들었고 아침이 되면 다시 현실이 밀려왔다. 회사에서는 비밀을 지키며 일했지만 매일 거짓말이 목을 조였다. 남자친구는 잘 지내? 라는 동료들의 질문에 웃으며 넘겼다. 한 달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혜미를 만났다. 27살 그래픽 디자이너 혜미는 당당하고 자유로웠다. 나도 부모님한테 똑같은 소리 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이야. 그들의 대화는 밤을 새웠다. 첫 만남은 한강 둔치였다. 혜미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너 눈이 너무 아파 보여? 같이 걸을까? 바람이 불고 손이 스치고 그날부터 사랑이 시작되었다. 몇 달 동안 데이트하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해리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혜미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밤에 서로를 안으며 잠들었다. 행복했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이웃의 수군거림, 가족의 단절.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를 보며 해리는 눈물을 삼켰다. 그러던 어느 날 혜미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진짜 가족을 만들자. 아이를 갖자. 해리는 숨이 멎는 듯 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이 부모가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혜미는 이미 조사했다. 해외에서 정자 기증받아 IVF 하면 돼. 내가 임신할게. 그 말은 해리에게 희망과 동시에 무거운 두려움을 안겼다. 그들은 밤새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병원, 서류 준비, 비용, 그리고 한국 사회의 시선. 해리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내가 엄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혜미의 따뜻한 손이 그녀를 잡아주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혜미가 먼저 벨기에로 떠났다. 해리는 한국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비용을 마련했다. 매일 영상통화로 서로를 확인했다. 오늘 상담 받았어. 정자 기증자 프로필 봤는데 건강하고 지적 수준 높아. 혜미의 목소리는 설레면서도 떨렸다. 해리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를 낳으면 난이라는 이름을 지어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한국 병원에서는 동성 커플에게 정자 기증을 해주지 않았다. 법적 부부여도 이성애자만 가능했다. 그래서 해외로 가야 했다. 혜미가 돌아온 날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다. 성공할 거야. 시술 날짜가 다가왔다. 혜미가 난자를 채취하고 기증정자와 수정했다. 해리는 대기실에서 손을 꽉 쥐었다. 성공률 15%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다. 하지만 첫 시도에서 임신이 확인되었다. 혜미가 2줄 테스트기를 들고 울면서 전화했다. 해리야, 우리 아이 생겼어.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울었다. 행복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임신 초기, 혜미는 입덧이 심했다. 해리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달려와 죽을 쓰고 발을 주물러 주었다. 회사에서는 여자친구가 임신했어 라고 거짓말했다. 동료들은 축하했지만 해리는 속으로 미안했다.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났다.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할까? 어느 날 혜미가 물었다. 너 아직도 엄마한테 연락 안 해?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생각할게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작은 가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텐데. 임신 5개월째, 혜미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라니가 태어나면 공원에서 자전거 타고 학교 갈 때는 손잡고 해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밤마다 불안이 밀려왔다.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아이가 커서 엄마가 둘이라는 걸 알면 혜미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해리를 지탱했다. 라니가 태어났다. 2024년 여름, 벨기에 병원에서 혜미가 땀에 젖어 라니를 안고 있을 때 해리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우리 딸이야. 라니는 작고 따뜻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조심스럽게 생활했다. 아파트를 옮기고 라니를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동네 놀이터에서 다른 엄마들이 물었다. 아빠는 언제 와? 해리는 웃으며 해외 출장 중이에요 라고 답했다. 혜미는 라니를 안고 사진을 찍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해리는 승진 기회를 놓쳤다. 육아 때문에 집중이 안 돼 보이네 라는 상사의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라니가 2살 되던 해 첫 돌잔치를 조그맣게 열었다. 친한 친구 몇 명만 불렀다. 친구들은 라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너희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밤 해리는 혜미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 라니가 3살이 되면서 말이 늘었다. 엄마, 엄마, 두 엄마를 번갈아 부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하지만 라니가 유치원에 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우리 집은 왜 아빠가 없어? 라는 질문에 해리는 당황했다. 혜미가 무릎을 꿇고 설명했다. 우리에게는 엄마가 2명이야. 그게 우리 가족이야. 라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 부모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정 환경이 좀 특별하시네요. 해리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밤 그들은 긴 대화를 나눴다. 이대로 숨기고 살 수 있을까?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라니를 지키고 싶어. 혜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버티자. 라니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해리는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존재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다. 라니가 4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했다.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왔다. 잠깐 보자. 해리는 당황했다. 혜미와 라니를 데리고 카페로 나갔다. 어머니는 라니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이 아이는 해리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내 딸이야.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어떻게? 혜미가 조용히 말했다. 저희 가족이에요. 라니는 저희 딸입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라니가 할머니 하며 웃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집에 돌아온 후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문자가 왔다. 그 아이 사진 좀 보내줄래? 해리는 사진을 보냈다. 어머니는 답이 없었다. 그러나 그 후로 가끔씩 라니의 근황을 물어왔다. 해리는 혼란스러웠다. 엄마가 받아들인 건가? 라니가 5살이 되면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해리와 혜미, 라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해리는 그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냈다.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다. 들여보내줄래? 라니가 달려와 할머니 하며 안겼다. 어머니는 라니를 안고 울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해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사람들이 알면 어쩌려고 라고 걱정했다. 해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가 받아들이든 안 하든 우리는 이미 행복해요. 라니가 5살 생일날 온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도 왔다. 라니가 케이크를 불며 엄마,
할머니 하며 웃었다. 혜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를 버린 건 내 잘못이었어.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는 걸 알겠구나. 혜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혜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모든 고통과 선택, 그리고 지금의 행복. 라니가 자라면서 더 많은 질문을 할 테고 사회는 여전히 차가울 테지만 그들은 이미 가족이었다. 어머니가 모르는 손녀를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혈연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 이 말은 맞는가, 틀린가?